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 평생교육원 미술심리작업치료 강의를 맡은 조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심리상담 워크북의 제2강입니다. 활동 1에서 HTP를 통한 초기 면담을 했다면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1페이지 활동 2입니다. 활동 2는 동적 가족화 및 가계도입니다. 동적 가족화 및 가계도는 가족들이 집 안에서 하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고요. 꼭 색을 칠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우리 식구가 집 안에서 하는 일을 그려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족의 의미가 뭐지? 우리 식구다.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함께하는 가족들은 너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집 이야기를 먼저 해요. 선생님은 집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수님은 집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되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그 카렌을 한 3회 정도 다녀왔는데 난민 아이들은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이게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집을 사는지, 두 번째는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도 보여주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의 내부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주민등록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집 이야기도 해주고 또 어떻게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는지도 이야기도 해주고 또 앞으로 너희들이 또 이런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도 들려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난 아이의 질문에서는 그래, 너는 집을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은 집에 들어가면 편안해. 들어가면 있고 싶고 나오면 빨리 들어가고 싶어. 쌤, 나한테 집은요 들어가면 나오고 싶고요 나오면 들어가기 싫은 곳이에요. 24시가 편리하다면 집은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은 안 하더라도 편리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이 있는 거하고 가정이 있는 거 다르죠, 그죠? 침대랑 잠이 다르듯이 아이들이 갖는 집의 개념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푸드 테라피를 하지만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아이와 엄마 아빠와 형제 자매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 함께 만든 음식, 이 음식의 영양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순서도 이야기해주고 엄마의 노고와 또 내가 함께 거들면서 함께 이룬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먹는 음식과 쫓기듯이 먹는 음식은 엄청난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가족이 집 안에서 해보는 이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의 개인을 심리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이끌어낸다면 그럼 이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이 아이는 학교로 돌아간다면 또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 다시 남편에게로 또 아내에게로 또 다른 식구의 구성원으로 돌아간다면 무엇부터
배경적인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이 되어져야 할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목표는 이 아이의 치유의 과정에서, 이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치유 과정에서 가족 치료로 연계성을 가지고 확장을 할 것인가, 이 아이에게, 이 내담자, 이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가족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너는 누구를 먼저 그리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나를 그릴 거예요. 제가 우선이죠.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를 그릴 거예요. 아니면 형을 그릴 거예요. 누나 아니면 동생을 그릴 거예요. 우리는 할머니랑 살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릴 거예요. 집 나간 아빠는 빼고요. 엄마를 먼저 그릴 거예요. 우리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나는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다양하게 일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번호에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선생님은 참고를 하겠는데 일단 우리 식구들을 먼저 하고 이 배경으로 함께 그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사물에, 예를 들어서 TV나 냉장고나 침대를 번호를 명명하지 말고, 번호와 명명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만 해보자.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하는 일을 해보자,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렸을 때 여기 예시된 그림은 우리 제자 중에 한 친구가 그린 집입니다. 그 집을 이렇게 다시 도식화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 동적 가족화로 보면은 가장 뭐랄까 예시화된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둥근 원탁에 한 가족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거나 뭐 하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이는 가장 원만한 가정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 가족화를 그리게 하고 여러분이 분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보시는 겁니다. 우선순위. 누가, 이 아이에게는, 이 내담자는 누구를 가장 먼저 그렸는가? 그러면 그 1번이 그 집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을 그리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너는 굉장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러면 또 다른 배경에서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나는 우리 집에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원인도 나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도 나고,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친밀도도 보셔야 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아빠 옆에는 누가 있고 엄마 옆에 누가 있는지, 형이나 누나, 동생 옆에는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친밀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엄마는 부엌에, 그 셋이 가족 셋, 나머지는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있는 모습 봤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 식구가 다 엄마를 왕따 시켰네요. 엄마는 일하고 들어와서 다시 부엌으로 가고 우리는 받아 먹고. 자, 그러면 엄마를 어디로 부른다? 엄마를 식탁으로 부르고, 엄마를 내 옆에 테이블로 부르고, 우리가 함께 부엌으로 가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동선이 바뀌게 돼요. 동선을 살펴봐요. 그런데 그 친밀도가 없고 소통의
되지 않는 소통의 부재의 가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칸이 다 질러져 있어요. 엄마는 안방에, 아빠는 거실에, 형은 자기 방에 게임을 하고 나는 내 방에서 들어 누워서 폰을 보고. 그래서 다 막혀. 각자가 바쁘고 각자가 소통의 부재고 각자가 서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의 느낌도 나지 않게. 더 심각한 것은 아빠의 적대감을 가진 청소년은 아빠를 냉장고에 가두기도 하고 TV 속에 가두기도 하고 어디도 가둘까요? 화장실에 가두기도 하고 바깥에서 뭘 들고 있다? 공격용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내가 아빠보다 더 힘이 길러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힘이 길러지면 아빠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위험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임상실험을 거친 어린이집에서는 한 어린이집은 58명 중에서 17장의 그림을 제가 이제 뽑아서 원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우리 아이들 교족부를 보신 거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아니, 재혼 가정이나 이혼 가정이거나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그 불안한 그 가정의 형태, 언제 헤어질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 가정의 형태는 아이들이 빨래줄처럼 줄을 쫙 긋거나 아니면 아래에 줄을 쫙 그어서 우리 가정이 안정되기를 원한다. 그럼 불안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위기에 있는 가정은 항상 이렇게 줄을 칩니다. 58가정 중에서 17가정이 그렇게 줄을 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헤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내면에 벌써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병약하고 뭔가 보호의 대상이고 피곤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침대에 누이거나 소파에 앉히거나 보료를 깔고 방석을 깔고 겹겹이 깔아서 그 사람을 이제 안착시켜 놓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적 가족화를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또 강의하는 기회를 가질 건데요. 동적 가족화를 통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어떤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아이를 가족 치료와 확장과 연계성을 더 이제 급격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결정 여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은 보시면 가계도를 통해서 가계도를 작성하여 봄으로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을 알고 가족과 가문의 중요성을 알게 되며 또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와 위기와 그 대물림에서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계도는 보통 저도 청소년에게도 시도를 해봤는데 아이들은 관계 형성이 안 되는 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병을 앓고 어떤 사고로 또 관계 형성을 어떻게 했으며 이혼과 재혼과 그리고 뭐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또 지병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아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이상으로 그 가정과 가문을 이해하고 또 구체적인 도식화할 수 있는 연령대에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지 전공을 했을 때 또 심리학을 전공했을 때에 필수적으로 가계도는 여러분이 도식하는 것을 익혔을 것이고 여기는 좀 3대만 좀
이제 도식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모든 가계도에서 네모는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의에 함께하는 배우자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X표. 거기 옆에서 갈로 해서 뭐냐면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또 사고인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을 했는데 다시 재혼을 하셨다 이러면 네모가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러면 할머니가 한 번 더 있었다 재혼하셨어. 그러면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줄을 쳐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삼촌이 먼저다 이러면 네모 숙모 그죠? 그런데 이제 고모가 먼저다 이러면 동그라미 고모부, 싱글이다 이러면 동그라미 하나, 삼촌이 결혼을 안 하셨다 이러면 네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대 그리고 내 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게 이혼이다 아니면 경제적인 가난이다 아니면 그 단명이다 그죠? 아니면 암이다 이런 그 구체적인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런 대물림들을 알아볼 때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만난 전문인들 중에서도 근데 결혼의 여부를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개별 상담할 때는 이제 물어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사역하는 상담사는 사실은 먼저 자신이 먼저 치유됐고 자기가 빛 가운데로 먼저 내어놓아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또 먼저 이론과 실제를 겸하고 많은 임상을 거친 후에 사실은 내담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과정 중에 만나는 많은 전문인들을 만나보면 내면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도식화를 하다가 울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봅니다. 보면 저도 3개월 전에 이혼을 했지만 엄마가 3명이고 할머니가 몇 명? 4명이었다는 게 이 놀라운 사실이 그죠? 가정 가문을 해서 흘러내렸는데 제가 몰랐다는 거죠.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친정 아버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의체증과 폭력, 그 알코올리즘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는 더 심한 더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인 줄 모르고 결혼을 해서 되게 밤에 찾아온 그런 내담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나쁜 놈하고 헤어져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잖아요. 했어도 안 되고. 그러면 실질적인 대물림을 알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함께 아빠하고 세워져 가면서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 나는 이보다 더 큰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자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끌어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을 잘 보고 또 가정 가문에 대한 배경을 보려면 동적 가족화와 가계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처는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에서 2000년도 한국미술치료 학회의 동아출판사 한국미술치료학회 연구에서 만든 동아출판사의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치료 심리 상담 교육 교육생의 부모
자녀 의소수통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 이거는 2019년도 제 논문에 조성재 총장님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기술학회에서 예술인문사회과학 융합 멀티미디어에서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구체적인 동적 가족화 또 그 가계도에 대한 의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처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동적 가족화를 그려보고 또 다음에 가계도를 그려보고 스님 왜 이렇게 교수님 여백이 많아요? 여백은 워크북을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워크북이 출간되고 개별적인 첫 임상 실험 대상자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인문학계도 정치학에도 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매인데 굉장히 이제 인재고 또 한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분인데 이 교재를 임상으로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내담자도 만족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한 번 더 이제 그 두 번째 만남을 또 가질 건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셨는지 제가 꼭 답변을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집단에서 그 울산 관내에 있는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에서 34명의 이제 남자 청소년과 이제 이 워크북을 활용해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이 되게 반짝거려요. 책이 반짝거려요. 이렇게도 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그래파스를 칠하니까 묻지 않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던데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친구는 굉장히 이제 재밌어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는 부분과 또 이제 사진이나 우리 작가가 그린 사파 등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안 해도 해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해놓고요. 세 번째 집단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케어지도사 이렇게 장기요양 요원에서 근무하시는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열 몇 명 정도의 그 집단으로 이 교재를 임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이제 어른이나 감정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리더들은 이제 금방 이제 눈치를 채죠. 이 교재가 이렇게 활용되고 그러면 나는 내 심리나 내 상태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렇게 분석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내구나.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현장에서 각 계층의 실질적인 임상을 거쳐서 또 논문화도 할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 워크북을 출간할 때는 더 많은 것을 보완하고 이제 또 더 질이 나은 것으로 이제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활동 3까지 해보겠습니다. 활동 3은 나의 장단점 찾기입니다. 자, 내 내면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분석을 했다면 두 번째는 내 가정 가문에 대한 대물림과 내가 가족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여부를 드러낸다면 세 번째는 나의 정체성,
그렇게 나의 장단점을 찾아내고 나의 장단점을 찾아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장점을 찾아서 나의 정체성을 더욱 알고 그걸 살리고 나의 단점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돕는 것이 이 단원의 개요입니다. 목표이기도 합니다. 기대 효과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알지만 아이들 굉장히 으쓱해져요. 으쓱? 뭐랄까? 어떻게 표현하지? 굉장히 나도 괜찮은 놈이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는 진작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 멋있는 놈인 줄을 이제 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 선생님도 이걸 적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아이들이 들어오면 특히 울산의 연구소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제가 받은 이제 상장과 그 논문과 자격증 뭐 이렇게 30-40개 이렇게 쭉 널려 있습니다. 받은 표창도 있고 뭐 감사장도 있고 위촉장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쌤 이제 무조건 쌤이에요. 들어오면 쌤 이거 자랑질 하려고 이렇게 펼쳐놨어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재수 없어. 나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만들지? 야, 선생님은 너보다 살아온 인생이 3배는 넘거든? 한 4배 정도 되거든? 4배.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은 더 많은, 이것보다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인생들이 펼쳐질 것인데 쌤이 기대한다. 기대하려고 쌤이 자랑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 거는 같아요. 근데 재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제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하긴 하는데 정신과를 다녀온 경관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과를 갔는데 자기는 50가지를 썼어요. 쥐어짜서 50가지를 썼는데 페이를 지불하고 다시 분석을 받기 위해서 상담하러 가서 다시 페이를 지불하고 왔는데 너희들은 참 감사한 줄 알아라.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장단점 적기를 할 때 집단으로 은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그 집단 속에 있다면 저는 이제 놀이도 함께 겸합니다. 놀이. 이제 사랑의 작대기. 자, 우리 옛날 놀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 초콜릿 들어있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지적하는 거, 이렇게 지시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방향을 맞추는 그걸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나 여기서 제일 보호해주고 싶은 친구가 누구지?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그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왕따를 당하는데 영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친구 누구지? 오늘 옷을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보리색 옷을 입은 친구가 누구지? 이렇게 약간은 전략적으로 해보면 나갈 때 아이들이 그 아이와 어깨동무를 하고 나갑니다. 쌤 해보니까 저 친구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업 중단 숙련제 아이들을 만나면 이제 70% 이상은 가족 치료를 함께 합니다. 14회기를 하는데요. 7주간을 하죠. 14회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엄마의 장점 말해보는 거예요. 엄마요. 엄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는요 이렇게 아니고 엄마는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모아서 엄마를 지시하는 걸 이제 엄마를 가르치는 걸 이제 수정해 주기도 하는데요. 엄마는 잘하는 게 뭐 있어요? 반찬도 맛없게 하죠. 나보다 동생 좋아하죠. 나보고 억지로 학교 가라 하죠. 뭐 이렇게 단점을 먼저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장점을 말해줄 수 있는 배경과 환경과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많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장점을 적을 때도 운동을 잘한다 이러면 이제 없어. 그 다음에 뭐 적어야 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피구를 잘한다, 배구를 잘한다, 달리기를 잘한다, 발야구를 잘한다. 구체적으로 여러 개서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한번 살펴봐봐. 나는 머리숱이 너무 눈썹 숫덩이 숫덩이 내 눈썹. 그리고 나는 손가락이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런 것도 찾아주고 나는 이 음식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잘 자고 학교도 잘 가고 뭐 구체적인 이런 것들 장점이나 좋아하는 나의 롤모델도 찾아보고 나의 멘토도 찾아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는 부정적인 아이일수록 단점을 먼저 씁니다. 근데 단점은 5개로 줄이고 단점을 해보면 장점에 나는 폰을 잘한다. 컴퓨터를 잘 만진다. 이렇게 단점에는 중독이다.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자기 장점과 단점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조력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난 달리기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미소가 너무 예쁘다. 이런 나는 너무 소중한 나다. 나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가 아니고 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구나.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굉장히 소중한 아이구나. 내 또래에서 나는 인기짱이구나. 선생님도 나를 향해서 자꾸 격려해주고 소통해주시고 그렇게 선생님이 교사 지지를 해주시고 또래는 나를 또래 지지해주고 가족은 나의 가족 지지를 해줘서 나는 사회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잘 될 친구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내고 그러면 너 단점은 어떻게 보완해주면 돼. 저는 너무 뚱뚱한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만 하고요. 나는 먹기만 하고요. 잠만 자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그게 아니고 너는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하니까 튼튼하게 건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보완할 수 있고 행동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출처는 임상미술치료 집에서 마음을 치료하는 미술 2005년도 김영민 여기서 나왔고요. 네, 가족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적응력 및 심리적 안정감 차이. 그래서 2019년 제 논문이고요. 조승재 총장님 인문사회과학기술협회에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활동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의 강점과 또 보완점이 뭔가를 보셔야 되고 내담자를 통해서 나는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고 그리고 내게는 없는 이 부분을 이 아이가 강점으로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칭찬과 격려와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 나는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상담사로서의 자질을 여러분이 꼭 준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매주 이 강식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교재를 활용하고 그리고 나는 그 위기와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3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